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오늘도 제가 안민석 의원의 그 친한 변호사인 전병덕의 녹취록을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전병덕 변호사의 그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전병덕 변호사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조국이죠. 조국의 그 행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현재 검사 TF라고 하는 검사를 탄핵시키자라고 하는 민주당 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재명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씨의 가짜 변호사로 잠입을 해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유동규 씨한테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으로 또 팔아먹어서 또 본인의 주머니를 또 챙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저에게도 뭐 박찬대랑 등산을 간다. 그리고 안민석이랑도 친하고. 그리고 문재인도 만나러 양산에까지 가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녹취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더듬습니다. 진짜 송영길 이번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 중에 한 명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유창훈 판사님이 좀 안타까울 정도로 말을 그렇게 더듬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엮인 사건만 해도 유동규 씨의 변호사로 들어가고, 안민석 취하해달라고 쫓아다니고, 검사 TF하고, 문재인 쫓아가고, 김의겸이랑 사진 찍고.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의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문파랑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문과 친명을 지금 오고 가면서 박쥐짓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에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나올 녹취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엄마랑 이제 제가 또 안민석 의원을 또 추가 고소를 했어요. 추가 고소를 했는데 그 추가 고소 내용이 이제 안민석이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그거를 고소를 했는데, 전병덕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민석이 한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거를 저한테 역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너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취하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저를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취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변호사 윤리에 상당히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저에게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중에서 저는 사과를 받은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안민석 의원이 무슨 저희 엄마 아빠의 결혼한 연도를 들먹여가며 제가 박 대통령님의 숨겨놓은 사생활 거다, 이것도 사과 한마디도 안 했고, 제가 선수 심판을 매수해서 말도 안 되는 성적인데 원래 선발되어야 할 친구를 이제 누르고 선발이 됐다, 이것도 사과도 한마디 없고요. 제 얘기를 제쳐놓고라도 윤지호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외국으로 날라버린 윤지호 못 잡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 뺀질뺀질 이렇게 다 일을 벌려놓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이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전형적으로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이고 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제 다 망치고 난 다음에 아님 말고 이런 식의 사람입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을 보면서 진짜 국회의원의 이 면책특권이고 뭐고 무조건 사라져야 되는구나. 이거는 여러분, 안민석은 좋게 의혹제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절대 의혹제기가 아니고 전혀 백그라운드에 체크 없이 그리고 뭐 증빙도 없이 무조건 질러대는 거, 이건 여러분 절대로 의혹 체크가 아니고 이건 그냥 선동입니다. 나치 괴벨스가 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나치 괴벨스보다 얘가 더 악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사람은 적어도 완전 옛날 시대에 히틀러 시대 사람이라도 했지. 이 사람은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저러네? 국회의원만 달면 무슨 거짓말을 해도 본인이 그 거짓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구나. 이게 크게 보면 여러분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나라 망신을 시키는 사람이 한 지역구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180석 거대 정당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의장을 할 거라는 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것을 저는 반드시 좀 바로잡고 국회의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린 아기들, 저희 아들도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고 만약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문제죠.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일단 거짓말을 하고 사과를 안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얘네들 여러분 하는 거 보시면 박 전 대통령님한테도 박근혜 이러고 얘네들은 예의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은 계속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걸로 인해서 정당의 정당성을 채우려고 합니다. 적어도 민주당의 이제 특징이 뭐냐? 우리는 절대선이기 때문에 절대 악인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을 그저 국민 여러분들께 밝힐 뿐이다. 이게 걔네의 컨셉인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자기네들은 지금 온갖 더러운 짓 다 하지 않습니까? 아들 뭐 대리시험 봐주고 뭐 투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 독재다. 이렇게 그냥 몰고 가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이다. 이거부터 자체가 여러분 본인들의 묻은 똥을 생각 못하고 남의 겨만 보는 이런 집단들이 저는 결코 절대 선이라는 집단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내년 4월에 총선이 옵니다. 총선이 오는데 저는 절대로 안민석 같은 사람이 다시 당선이 돼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거짓말쟁이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인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뭐 안민석 의원이 저한테 사과할 일은 제가 뭐 무덤에 묻힐 때까지 없을 것 같지만 안민석 의원도 적어도 사람이라면 저에게 했던 사생아 의혹, 실력 없는 선수 의혹,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안민석 의원이 또 했던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옛날 어렸을 때 결혼했던 남편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 이것도 결국엔 없는 일로 밝혀졌습니다. 걔 면제 아니고 군대 갔어요, 심지어. 근데 안민석 의원은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어디서 카더라를 다 끌고 와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저는 내년 4월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안민석을 좀 처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민석 생각을 하면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안민석 절대로 선처해줄 의사가 없고, 안민석 민형사상 소송으로 안민석의 진짜 입고 있는 옷까지 벗겨가지고 그냥 싹 빈털터리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민석을 행여나 제가 합의나 취하를 해줄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랑 합의 의사도 없어요. 이 사람이 3조를 준다 그래도 합의 안 해요, 이 사람이랑은.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협박하는 전병덕 변호사의 녹취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기사가 고차 잘못 넣은 게 기사가 법정에서 한 증언에 얼른 뉴스에 나온 거 보고 그러고서 나와 있더라고 그 기사가 뉴스에. 그러니까 이동원 변호사가 아마 고발장 쓸 때 잘못 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데 왜냐하면 법정 증언을 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허위사실이 아닌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거꾸로 진짜 무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거.